그러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자 식별용 정보입니다. 응답자 식별용 정보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설문지가 쌓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00부를 설문지를 300부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300부의 설문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설문지에다가는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즉 설문지를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이 넣는 것이 바로 응답자 식별용 정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설문지의 일련 번호입니다. 설문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 칸이 바로 설문지의 번호를 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세 번째는 3번, 이런 식으로 쫙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조사표 일련 번호, 이것이 바로 설문지를 알려주는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응답자 식별용 번호고, 어느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면접원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접원의 이름이나 면접 일시 등을 기록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설문지가 있을 경우에 여기다 그 인사말을 씁니다. 우리가 협조사항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쓰신 다음에 첫 페이지의 설문지 맨 끝에다가 면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면접을 언제 했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느냐, 그런 식으로 기재하는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면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면접원의 이름하고 면접한 그 날짜와 시간을 요 아랫부분에, 첫 페이지 아랫부분에 적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 설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응답자 식별형 정보고, 그냥 설문지대로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것이 응답 요령입니다. 이제 응답자가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느냐, 그런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설문지를 많이 작성했을 경우에 굳이 응답 요령이 없어도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응답 요령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그 이렇게 응답 요령을 쓴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외국에서 그 서베이를 하는 거, 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와 한국말이 같이 섞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응답자에 대한 협조사항 이렇게 내용이 있고, 바로 이 아래 이것이 응답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라,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니까 여기까지네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하는 요령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응답 요령이 되겠습니다. 예,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설문 문항입니다. 설문 문항이 바로 설문지에서 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는 이유가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 문항에는 저희 교재 요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응답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의 뭐 성이 무엇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종교가 그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리고 가족사항을, 그러니까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소득 같은 경우, 그런 뭐 자기가 느끼는 생활 상태, 즉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 그런 것을 이제 묻는 것이 전부 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상한 말로 우리가 그 사회 인구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 인구적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특성 안 써지네요. 그래서 사회 인구적 특성,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또는 인구 사회적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회 인구적 특성이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사회 인구적 특성은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재에 의하면 두 번째는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집니다. 즉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은 이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앞부분에 넣는데, 이저 본래 목적과 관련된 질문, 즉 이것이 이제 본 질문이 되겠는데, 이 질문이 앞에 게 넣기도 하고 또는 뒤에 게 넣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반은 앞에 게, 반 정도는 뒤에 게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은 이 본 질문에 앞에 넣으셔도 좋고 뒤에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적당하게 나누어서 앞과 뒤에 적당하게 나누어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앞에건 뒤건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앞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넣기보다는 앞에 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앞에 넣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연구자께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저희 책에 의하면 응답자 분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서 나이와 성별을 그 예를 들었고, 또 저기죠, 그 사회 경제적 위치에서 교육 수준과 직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응답자 분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것이 그 앞부분에서 설명한 그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자의 그 분류는 개인적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번의 요기, 요 4번의 요 첫 번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에서 이 5번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5번은 삭제를 해야지 맞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설문 문항에서 이 본 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래의 그 목적과 관련된 본 질문을 당해 넣는데, 이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을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뒤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연구자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응답자 분류에 대한 질문은 이미 바로 개인적 신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은 4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간에 그 설문지 구성 요소는 뭐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아마 설문지를 해봤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하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설문지의 구성 요소는 처음에 이제 그 안내문, 즉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좀 작성해 주시오 그런 안내문하고, 이제 설문지에 대한 고유 번호 그걸 넣고서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 문항을 들어가는데 그 문항에는 이제 본 연구와 관련된 진짜 질문 관련된 그 본 질문을 넣고, 그리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은 본 질문에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